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한국 방위산업과 관련해 중요한 정보를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FA-50 공격기를 구매한 말레이시아 정부가 방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군이 사용 중인 중거리 방공체계 천궁까지 도입이 유력시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같은 보도는 말레이시아가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역작인 경공격기 FA-50을 구매한 직후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세계 방산업계의 이목을 더욱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동남아의 방산 큰손으로 떠오른 말레이시아가 가성비 좋기로 유명한 한국산 무기만 집중적으로 도입하면서 동남아 지역의 힘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약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FA-50 18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더구나 말레이시아 정부는 2차 사업으로 전투기 18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까지 밝혔기 때문에 계약 물량은 최대 36대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런데 여기에다 LIG 넥스원의 천궁까지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말레이시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공격적인 방위력 투자로 최근 세계 방산업계의 큰손으로 떠올랐는데 이들은 거의 한국에 몰아주기식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궁은 한국 방위산업체 LIG 넥스원이 아랍에미리트에 4조 원대의 수출을 성사시켰고 사우디와는 막바지 협상에 들어간 지대공 미사일 방위 체계입니다. K9 자주포에 이은 대한민국 방산의 또 하나의 히트작이라 할 수 있는데요. 말레이시아가 이렇게 경공격기에 이어 지대공 요격 미사일 방위 체계까지 도입하면서 국방비를 쓰는 이유는 중국 때문입니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중국의 갈등이 날로 치열해지자 미국은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최근 중국의 눈치를 보던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까지 미국 편에 서면서 중국은 이제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까지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눈치를 보던 말레이시아, 브루나이는 얼마 전 미국 주도의 대규모 군사 훈련에 참가하며 반중국 노선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상황이 남중국해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에 대비하려는 것이라며 별도의 연합훈련까지 했고 이러한 훈련들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최근 말레이시아가 미국 쪽으로 기울면서 공중에 있는 목표를 공격하기 위해 땅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즉 지대공 미사일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노르웨이의 나삼스와 한국의 천궁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가 말레이시아 정부가 한국의 천궁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니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아스가르 칸 말레이시아 공군 사령관까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재무부의 최종 승인이 나온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공군은 1차 사업으로 1개 포대 규모의 방공체계를 도입하고 2차 사업에서는 4개 포대까지 늘릴 예정이다. 아직 말레이시아 재무부의 최종 승인이 나온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오히려 천궁 구매 도입 협상이 상당히 진척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천궁은 한국이 2011년 공군의 기존 방공 유도무기인 호크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만든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로 개량형인 천궁2의 재원은 길이 461m에 중량 400kg, 직경 275cm로 최대 사정거리는 40에서 50km, 유효고도는 15에서 20km입니다. 천궁은 발사대 하나당 8발의 욕경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고 발사관에서 가스 압력을 이용해 미사일을 수직으로 10m 이상 발사한 뒤 공중 점화하는 콜드런치 방식이 적용돼 360도 모든 방향으로 전환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천궁의 경쟁 상대인 나삼스는 노르웨이 방산업체 콩스버그와 미국 레이시언이 공동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 체계로 미국 레이시언사가 1991년 개발한 공대공 미사일 암람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 차례 개량을 거치며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160km. 스페인, 네덜란드,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세계 11개 국가가 나삼스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삼스는 지난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구입을 한다 해도 언제 받아볼 수 있을지 예측 불가능합니다. 나삼스는 미국과 캐나다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이기도 한데 업계에 따르면 주문부터 초기 인도까지 최소 3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미국도 우크라이나의 나삼스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작년 11월 말 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물량이 미 육군에 모두 인도되는 시점은 3년 뒤인 2025년 11월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5년 11월이라니 늦어도 너무 늦는데요.
하지만 LIG 넥스원의 천궁은 다릅니다. 지난해 UAE가 한국으로부터 천궁이를 도입한 이유도 빨리,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처럼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빨리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강점입니다. UAE는 작년 1월 무려 4조 3천억 원 규모의 천궁을 구매했습니다. 천궁은 납기가 빠른 것만이 아니라 수출국 현지 상황에 맞춰 개량할 수 있다는 것도, 지난해 UAE에 수출된 천궁이의 경우 LIG 넥스원은 중동 현지 환경에 맞춰 개량된 버전을 수출했으며, 지금도 수출 상대국의 조건과 현지 상황에 맞춰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방산업계의 수주 소식이 계속 들리자 최근 뉴욕타임스까지 나서 한국 방산에 대해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지난 5일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무기 판매 분야 최대 수혜국 중 하나로 떠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무기 수출은 폴란드의 탱크, 곡사포 등을 판매한 16조 8천억 원 상당의 거래를 포함해 총 17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2021년 72억 5천만 달러에 비해 무려 140%나 증가한 금액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세계 상위 25개 무기 수출국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세계 시장 점유율 8위를 기록한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산 무기에 열광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서방 무기와 견주어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데다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등 부수적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뉴욕타임스는 한국 방산의 경쟁력, 그 이유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냉전 종식 후 군대와 무기 생산 능력을 축소한 유럽과는 달리 한국은 자국 군대의 수요를 맞추고 북한을 방어하기 위해 강력한 국내 방산 공급망을 유지해왔다. 그동안 국방에 느슨했던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심각한 무기 부족에 시달리게 되자 구매자들이 미국 무기의 대안으로 한국을 찾기 시작했다. 더구나 동유럽 국가들이 구소련 시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뒤 군대를 재정비하고 무기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경쟁하면서 한국산 무기는 매력적인 옵션이 됐다.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이 재래식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주고 그 빈자리를 새로운 무기로 채울 때 한국산 무기를 택했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가 작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미국 등 무기 수출국은 우크라이나 지원 때문에 생산 부족에 직면했습니다. 독일 같은 유럽 국가도 우크라이나에 보낼 주력 전차를 확보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방산 수요가 급증한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뉴욕타임스가 한국에 대해 평가한 부분입니다. 한국은 최근 모스크바를 도발하지 않으면서 세계 방산의 빈틈을 메우고 있다.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우크라이나전에서 직접적 역할을 거리고 수출한 무기에도 우크라이나에 유입되지 않도록 재판매 금지를 비롯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면서 러시아가 트집을 잡을 만한 빌미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재고가 줄어든 미군의 충전용 포탄을 팔 때도, 폴란드를 재무장할 여러 무기를 팔 때도 수십 년간 다른 국가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 규정을 고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마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영리하게 장사를 하고 있다고 분석한 겁니다. 말레이시아와 한국은 그간 방산보다는 건설 협력으로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쌍용건설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옆에 들어서게 될 옥슬리 타워를 수주한 바 있습니다. 옥슬리 타워는 약 3,500억 원 규모의 초고층 빌딩으로 쿠알라룸푸르의 최고 중심인 KLCC 지역에 들어설 초고층 복합 건물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자발적인 펍 경연대회가 수시로 열릴 정도로 펍의 인기가 높고 2014년에 이미 한국어가 말레이시아에서 제2외국어로 지정되었으며 2017년부터는 10개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이 개설될 정도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조만간 말레이시아가 FA50 경공격기를 사간 데 이어 한국의 중거리 방공체계 천궁까지 도입한다면 한국과 말레이시아와의 방산협력은 폴란드만큼이나 두터워질 전망입니다. 방위산업의 특성상 한번 무기를 팔면 유지, 보수 등으로 긴 인연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